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바이어 발굴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바이어 협상 전략 시간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아이템에 대한 분석도 하셨고요. 시장 조사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어는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느냐, 또 바이어와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바이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실제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B2B가 있습니다. B2B. 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를 이 기업에게 홍보하고 소개해서 연결되는 구조, 이게 B2B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알리바바닷컴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코리아닷컴,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코리아 ORG, 또 고비즈코리아닷컴,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비즈코리아닷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C21.com, 이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의 유관기관들 내 B2B 사이트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2C는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가 아마존 같은 사이트가 있죠. 이베이 같은 사이트가 있죠. 또 동남아에서는 뭐가 있죠? 중국계 타오바오, 티몰, 그 다음에 동남아에는 쇼피라든지 라자다라든지 이러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B2B나 B2C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얻고 쉽게 우리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영역에서 최대한 많이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한 노출, 기업에 대한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색 엔진은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검색 엔진은 우리나라는 네이버, 다음 이게 다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 누가 있죠? 바로 구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나오게 하려면 구글 최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나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취합한 어떤 바이어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콜드레터라고 하죠. 콜드레터, 또 서큘러 레터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도 바이어를 접속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그냥 일반 기업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연결되어진, 아니면 전시회라든지 상담회라든지 또 화상 상담 등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파트너가 있다면 이렇게 텔레마케팅,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 활동하는 거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B2C나 B2B 그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이 채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B2B건 B2C건 그러한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라도 다 이 유튜브 마케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내가 비용을 꼭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니까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의 제품 정보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AI가 여러분들의 기업과 어떤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B2C의 영역의 SNS들을 많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밥 먹다 맛있으면 사진 찍고 나오는 무슨 카페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 이런 개인의 어떤 그 소개를, 개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이 기업을 만나야 될 때, 우리가 바이어를 개척해야 될 때 어떤 플랫폼, 어떤 SNS가 우리한테 과연 가장 좋은 건가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고, 가장 이 업계의 정보, 가장 이 업계의 정보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에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온라인상에서 이 한마디로 플랫폼 영역에서, 이렇게 SNS 영역에서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 바이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사이트인데 바로 링크드인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링크드인을 올해 거의 한 2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약 제가 일촌이 한 850명 정도 이렇게 글로벌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바이어들 또 원하는 기업들, 담당자들을 컨택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해외 출장에 가서 만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와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고 바이어 정보를 샀다면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홍보하고 우리 제품들을 알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회사에 정말 좋은 양질의 고객사들이 확보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무조건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뭘까요? 당연히 해외 전시회입니다. 해외 전시회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벤트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 기관들을 통해서 뭐 통상 촉진단이라든지 뭐 세일즈 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한국무역협회에서 소개된 주요 글로벌 이커머스, 이마켓플레이스, 이커머스가 아니고 이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여기에 뭐 알리바바나 EC21, EC프라자,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소시스,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또 콤파스 같은 전 세계의 다양한 B2B 사이트, 이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B2B가 무엇이냐, 필요한 B2B, 이마켓플레이스가 무엇이냐를 보고 내가 가입을 하고 또 유료로 운용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비용 들어가면서까지 이걸 가입해야 되느냐 자, 이러한 고민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무역협회에서 소개된 이 B2B 사이트 이마켓플레이스들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셔야 될 그러한 사이트는 가입하셔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그 아이템들을 소개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마켓플레이스 내용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 트레이드코리아.com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코리아.com 있다는 거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회사와 제품을 무조건 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코리아 ORG입니다.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코리아 ORG 무조건 가입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관기관은요 그냥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EC21.com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EC21.com이나 알리바바.com 같은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입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올려놓은 데이터, 내가 올려놓은 우리 회사 정보가 바로 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트레이드코리아.com이나 바이코리아 ORG나 고비즈코리아.com이나 또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가 먼저 상단에 올라온다는 걸 기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검색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 이름과 여러분들의 제품이 별로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B2B 사이트에 올려놓고 나면 그 정보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여러분들 검색을 꼭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트레이드코리아.com에 나오는지 알리바바에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 바이코리아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아마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어떤 B2B, B2B 영역이 아닌 분들이 있죠.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이 미국 아마존. 네. 여러분 오늘이 이 새벽이기 때문에 목이 목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B2C 사이트, 특히 이커머스 마켓 위주로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할 텐데 이 B2C 쪽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만 해도요, 2022년에 매출액이 약 700조가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일일 접속자가 수억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 주느냐? 바로 세계 최대 이 이커머스 마켓,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접속자를 갖고 있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에 여러분들 제품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내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곳을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많이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 회사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아마존에 가입을 하시고 또 제품을 판매하신다고 하면 제품을 못 팔아서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업그레이드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존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또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통해서 접속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웹 영역이 있고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웹 영역과 모바일 영역, 한마디로 웹, 모바일 최적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이나 웹사이트나 이러한 내용들을 세팅을 할 때 웹과 모바일이 서로 이 자동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고 어떤 이미지가 깨진다거나 이미지가 확대된다거나, 자, 이러한 형태로 웹과 모바일 최적화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요, 웹과 모바일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마케팅의 가능성들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웹과 모바일 최적화, 그 다음에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를 브랜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들을 좀 강구를 하시고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 글로벌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보면요, 구글이 91.66%입니다.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0.07%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버가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가 아니고요, 0.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뭔가를 우리가 알리고 판매해야겠다,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구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점유율을 보시면요, 구글 최적화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가 검색이 되는지, 내가 취급하는 게 검색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검색이 되는지 한글이 아닌 영어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튜브 이 동영상 플랫폼인데 점유율이 우리나라만 해도 90%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과 유튜브는요, 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서 최적화하고 광고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구글 애즈입니다. 구글 애즈. 구글 애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구글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큰 비용 들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소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글과 유튜브의 최적화, 또 광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구글과 유튜브를 반드시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러분께서 삼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구글 애즈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애즈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구글 애즈의 새 캠페인을 통해서,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금액은 얼마를 우리가 지출했다, 얼마의 클릭수가 있었고 얼마의 조회수가 있었고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마케팅은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 마케팅을 어떻게 했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자, 이러한 어떤 광고 마케팅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B2B나 B2C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마케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 구글 에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번 10,000원만 광고 마케팅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구글 에즈를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10,000원어치의 금액을 설정해서 광고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내가 이 광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B2B, B2C 다 좋습니다. 다만 기업은 뭐죠? 이 볼륨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B2B 영역을 통해서, 특히 이 링크드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잠재 고객을 컨택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링크드인 통해서 이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보고 만나보고 그다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요,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에요. 기업과 기업의 만남, 커리어와 커리어의 만남,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만남입니다. 또한 이 링크드인 안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산업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아니면 수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드인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그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연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취준생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 기업의 담당자라고 하면 링크드인을 통해서 내가 이 고객, 한마디로 잠재 고객 발굴하고 연결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드인은요, 이 해외 마케팅, 특히 커리어와 커리어의 연결,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중요한 그런 플랫폼인 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해외 바이어 발굴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오프라인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왜 참가할까요? 당연히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도 참가를 하죠. 그 다음에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하면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국가에 진출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진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현장의 느낌, 현장의 바이어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전시회를 선정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전시회가 우리에게 맞느냐?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참가하실 때, 선정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업계, 여러분들 분야에 가장 큰 권위 있는 전시회를 꼭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예상 검토라든지, 전시 부스 위치라든지, 기간, 그 다음에 사전 마케팅, 또 샘플이라든지, 가격표, 인코텀즈 조건, MOQ, 브로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시회 사전 전략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시회 선정부터 사전 마케팅, 그 다음에 전시회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가 전략을 수립할 건지, 또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상호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로 전시회는요, 사전과 현장, 사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시회 기본 부스는 이런 형태인데 내가 혹시라도 필요한 그래픽이 무엇인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집기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항상 전시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플로우 플랜을 통해서
전시회 전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시회의 부스를 선정할 것이냐. 이 여러분 플레이스라고 하는 위치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의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 백 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 기업의 위치, 그 다음에 홀의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를 미리 사전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어들과의 만났을 때 이런 현장의 상담일지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빠지지 않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디렉토리 맵에 나와 있는 원페이지의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바이어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서 우리 전시회에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어 카탈로그라든지 제품 이미지, 외국어 홈페이지, 또 홍보 동영상까지 적어도 이 4가지의 기본 내용들은 우리가 바이어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콜드 이메일, 콜드 레터, 뉴스레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시회에 참가하는 내용을 사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바이어들을 많이 초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회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면 코트라 글로벌 전시 포털, 자, gep.or.kr,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semexpo.go.kr 이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로벌 전시회가 어떤 게 있는지, 국고 지원 전시회는 어떤 게 있는지, 또 해외 시장 개척단 같은 정부의 유관기관 지원 사업은 어떤 거 있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하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입사를 하시거나 또 담당자가 되시면 이런 어떤 정부 사업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코트라와 같이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같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이어 만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거, 유닛 프라이스, 개당 단가는 어떻게 책정하고 갈 거냐. 또 MOQ, 최소 발주 수량, 미니멈 오더 퀀터티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 수출 가격으로 FOB 부산 코리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착지 기준인 CIF, CFR로 갈 것이냐. 인코텀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어도 수출 단가를 FOB 부산이나 인천, 자, FOB 우리나라를 설정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도착지인 CFR, CIF 현지 항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결제 조건은 어떨까요? TT 거래할 거냐, LC 방식으로 할 거냐, DPDA로 할 거냐. 한마디로 TT에서도 사전 송금할 거냐, 사후 송금할 거냐. 적어도 우리가 이 무역계약 시에 준비해야 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한 뒤에 반드시 바이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해외에 이제 전시회를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샘플들을 준비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화상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화상으로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상 상담은요, 시공간을 극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이어와의 많은 이런 실질적인 화상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형성을 깊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화상 상담의 앱은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뭐 줌이나 팀스나 뭐 스카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마케팅으로 우리가 메신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바이어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이메일로만 했다면 이제는 뭐 메신저를 통해서 적극적인 바이어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메신저, 특히 왓츠앱이나 라인이나 뭐 이 카카오톡 같은 이러한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업 마케팅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 마케팅으로 뭐 땡큐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뉴스레터들을 보내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샘플 요청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샘플 대응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 사업 마케팅 팔로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짧은 시간 안에도 도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